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3쪽이고요. 43쪽 피시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과학 연구를 할 때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같은 그런 무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복제인간에 대한 문제는요. 과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도 엄연한 과학 연구의 한 분야이고,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의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화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화학연구의 대상이 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고요.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같은 것은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고 잘못 사용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기보다는 적당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자유와 규제라는 어떤 상반된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고요. 서론 부분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복제양 돌리는요, 영국에서 처음 태어났고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포유동물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수정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미의 몸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복제양 돌리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양이에요. 여기서 체세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세포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식세포는 뭐냐? 생식세포는 생식에 관계하는 세포예요. 즉 정자와 난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의 세포는 수십조 개, 뭐 36조, 37조, 38조, 39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포 하나는 46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식세포는 46개가 아니라 23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23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난자도 23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심장도 생기고 신장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뭐 팔, 다리 같은 것도 이제 분열을 통해서 생겨나면서 이제 10달이 지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아닌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해서 그것을 복제해서 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이 바로 복제양 돌리가 되겠습니다. 자, 즉 복제양 돌리는요, 생식세포, 즉 엄마 양과 아빠 양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각 기관이 만들어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양이 아니고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인간의 유전자를 양에게 이식시켜서 인간의 특성을 지닌 양을 생산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혈우병이 뭐냐면 피가 굳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찢어져서 이제 피가 나면 이 피는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응고가 됩니다.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딱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피부가 재생되면서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 혈우병 환자는 이제 피가 굳지 않고 계속 피가 굳지 않으니까 딱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피가 계속해서 이제 나는 그런 병인데요.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시켜서 만든 양이 폴리랑 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즉, 폴리랑 몰리를 통해서 인간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요, 인간의 안과 질환 또는 신경질환, 이런 모든 인간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제를 동물 복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과학자들은 동물 복제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 복제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 메커니즘은요, 어느 한 실험실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겠죠. 전 세계 여러 실험실에서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또 동물과 인간의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까지 시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인간 복제는 동물 복제와 달리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복제가 돼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복제된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이 여러분 의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다 진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논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러한 논점을 통해서 과학자의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하는 쟁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 복제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요,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실려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 이 얘기 뭐예요?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얘기죠. 정부가 과학 연구에 대해서 규제하는 행위는 연구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는 막아서 안 되며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 이 난치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자는 어려울 난자니까 치료하기 어려운, 치자는 치료하다는 얘기예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자, 여기 접속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여기서부터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알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이 여기서부터 서술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주장의 핵심이 나오죠. 자, 어떤 핵심입니까?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 내용 뭐냐면요. 자, 우리 수정체가 한 3개월만 돼도요. 벌써 어느 정도 아기의 형체를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4개월, 즉 12주에서 15주가 되면요. 팔다리는 이미 확연히 다 생기고요. 귀가 생기고 눈썹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5개월이 되면 아기 점점 성장하고요.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굉장히 몸무게도 늘어나고 굉장히 머리만 컸던 아기에서 이제 팔다리와 몸이 이제 커지는 단계까지 이제 쭉 나아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단계에서 이 세포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과학 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와 저촉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누구예요? 즉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죠.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나아가서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즉 클론에 대한 얘기죠.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보는 주장이 이 페이지에서 실려 있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내용은요. 앞에서 과학 연구에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 두 가지 살펴봤죠. 그 두 가지 입장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서론이 되겠습니다. 서론이요. 자, 요 부분의 내용은요, 좀 표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요 표는요,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서론 부분까지 살펴본 다음에 요것에 대한 어떤 보충 영상 여러분한테 제시함으로써 1교시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